케인 대체자 손흥민 대반전. 영국 매체 집중 분석에 손흥민 30골 폭발현 실적 가능성 추천한 진짜 이유. 토트넘 맨유전 홈경기. 대박 기회. 미네는 19일 오전 3시 30분, 한국 시간, 독일 브레멘에 위치한 베저 스타디온에서 열리는 2023에서 24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1라운드에서 베르더 브레멘과 맞대결을 펼친다. 케인의 선발이 예상된다. 토마스 투엘 감독이 직접 케인의 선발 출전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경기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투엘 감독은 특별한 일이 없다면 케인은 선발로 출전할 것이다. 그의 첫인상은 환상적이다. 퀄리티가 뛰어난 선수다. 정말 대단한 선수다. 케인은 정말 개방적인 사람이다. 케인의 성격과 축구에 접근하는 방식, 축구에 대한 사랑 등으로 인해 케인은 합류 직후부터 라커룸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라며 케인의 선발 출전을 예상했다. 데뷔전은 아니다. 케인은 앞서 열린 RB 라이프치히와의 독일 슈퍼컵에서 후반전 교체로 투입됐다. 그러나 당시 케인은 뮌헨에 합류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고 경기에서 이미 뮌헨이 0에서 2로 끌려가고 있었다. 케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었고 케인은 결국 팀의 패배를 함께 바라만 봐야 했다. 이번에는 다르다. 슈퍼컵 경기 이후 일주일 뒤에 열리는 경기인 만큼 케인도 일주일 전에 비해 팀에 더 적응했을 가능성이 높다. 투엘 감독이 자신있게 케인의 선발 출전을 예고할 수 있는 이유다. 기대가 크다. 케인은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유럽 전역에 관심을 받을 정도로 화제의 인물이었다. 유소년 시절부터 뛰었던 토트넘 호스퍼를 떠나 거액의 이적료와 함께 뮌헨에 합류했다. 월드클래스 스트라이커라는 타이틀, 그리고 전임자가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라는 점 등으로 인해 케인의 부담감이 클 수도 있으나 팬들은 지금까지 케인이 보여줬던 퍼포먼스를 생각하며 기대 중이다. 한편 김민재의 출전도 기대해볼 수 있다. 케인과 마찬가지로 여름 이적 시장에서 합류한 김민재는 프리시즌 기간 동안 몸 상태를 이전처럼 되돌리는 데에 집중했고 라이프치히전에서 후반전에 투입되어 실전 감각을 끌어올렸다. 컨디션만 괜찮다면 마타이스 더 리우트와 함께 센터백 라인을 구축할 전망이다. 2. 손흥민에게 주장 완장 부담? 강한 책임감으로 부활 확신. 영매체. 손흥민은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신임을 받아 올 시즌 주장 완장을 찼다. 오랜 기간 주장을 맡았던 위고 요리스의 자리를 물려받았다. 주장 완장을 차고 뛴 브렌트포드전에서 부담감 탓인지 기대했던 날카로움은 보여주지 못했다. 2에서 2로 비기면서 케인의 공백을 다시 느껴야 했다. 야후닷컴은 손흥민의 추가적인 책임감이 다시 깨어나게 유럽에서 훌륭한 공격수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손흥민의 부활을 의심치 않았다. 토트넘은 이번 여름 에이스이자 리더인 케인을 바이에른 뮌헨으로 보냈다. 대체자를 구하려 하지만 여름 이적 시장 막판이라 쉽지 않다. 결국 손흥민만 바라봐야 한다. 현재 공격에서 손흥민만큼 임팩트를 보여준 선수가 없다. 손흥민은 측면과 중앙에서 동시에 활용이 가능하다. 그는 5년 동안 대한민국 A대표팀 주장으로 활약했기에 리더십이 갖춰졌다. 손흥민이 더 강한 의지와 책임감에 힘입어 부활을 의심치 않은 이유다. 3. 더 케인 SAGA6. 포스트 케인 시대 토트넘. 모든 요소 고려해 대체자 찾아야 살아남는다. 토트넘은 13일 한국 시간 영국 런던 지테크 커뮤니티 스타디움에서 브렌트포드와 2023-24 시즌 EPL 개막전을 치렀다. 이 경기는 2014년 이후 약 9년 만에 케인 없이 치르는 경기였다. 그는 브렌트포드전을 앞두고 독일 분데스리가 바이에른 뮌헨 이적을 확정지었다. 이 경기에서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나선 자원은 히샬리송이었다. 히샬리송은 2022년 여름 6천만 파운드, 하나 약 1021억 원의 토트넘 유니폼을 입었지만 리그에서 27경기 한 골에 그치는 최악의 부진을 겪었다. 2022-23 시즌 기대에 훨씬 못 미쳤지만 마땅한 스트라이커 자원이 없었던 토트넘은 히샬리송을 내세웠다. 토트넘은 브렌트포드 원정에서 2-2 무승부를 기록하며 승점 1점을 챙겼다.
이 경기에서 토트넘은 윈앤으로 떠난 케인의 공백을 여실히 느꼈다. 히샬리송은 브렌트포드전에서 풀타임을 소화했지만 득점에 실패했다. 세부 기록도 슈팅 2회, 유효 슈팅 1회, 패스 성공률 72.2%로 아쉬웠다. 물론 반등의 여지는 있다. 히샬리송은 토트넘에 입단하기 전 EPL에서 5시즌 중 3시즌에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린 선수였다. 여전히 토트넘에서 히샬리송이 케인의 1순위 대체자지만 EPL 1라운드 경기만 보면 확실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줬다. 토트넘은 여름 이적 시장에서 아르헨티나 유망주 알레오 벨리스를 데려왔지만 그는 만 19세에 불과한 어린 선수다. 즉시 전력감이 아닌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하는 자원이다. 남은 이적 시장 기간에 토트넘은 케인을 통해 벌어들인 옵션 포함 1억 2천만 유로, 하나 약 1745억 원로 공격수를 추가로 보강해야 한다. 현재 토트넘과 연결되는 선수는 KAA 헨트의 기프트 오르반이다. 그는 지난 시즌 KAA 헨트에서 모든 대회 통틀어 22경기 20골 2도움을 기록했다. 이번 시즌에도 벌써 4경기 5골로 폭발적인 득점력을 선보이고 있다. 영국 매체 이브닝 스탠더드의 토트넘 담당 기자 댄 킬패트릭에 의하면 오르반의 몸값은 2,500만 파운드, 하나 약 425억 원 정도다. 노팅엄 포레스트의 브레넌 존슨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영국 인디펜던트에 의하면 첼시, 브렌트포드와 함께 토트넘도 존슨에 주목하고 있다. 그는 2022-23 시즌 노팅엄에서 44경기 10골 3도움이라는 성적을 남겼다. EPL 첫 시즌이었다는 걸 감안하면 준수한 기록이었다. 영국 가디언에 의하면 노팅엄은 존슨의 이적료로 4,500만 파운드, 하나 약 766억 원을 요구하고 있다. 두 선수 모두 젊은 자원들이다. 2002년생 오르반은 만 21세고 존슨은 2001년생으로 만 22세다. 장래성을 기대할 수 있으나 위험성이 크다. 오르반은 아직 빅리그 경험이 없다. 존슨은 이제 EPL에 발을 디딘 신예 공격수다. 실패할 확률도 존재한다. 토트넘은 케인의 대체자를 찾고 있다. 케인이 누군가? 토트넘 통산 최다골 기록 280골을 가지고 있는 구단 역사상 최고의 전설이다. 냉정히 말해 케인과 같은 월드 클래스급 공격수의 자리를 완벽히 메우긴 어렵다. 다만 공백을 최소화하려면 장래성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요소를 모두 고려해 새로운 스트라이커를 구해야 한다. 미래에 대한 기대만으로 공격수를 데려왔다가 실패한 사례는 찾기 어렵지 않다. 2016년 여름 토트넘은 AZ 알크마르에서 스트라이커 빈센트 얀센을 영입했다. 당시 22세였던 그는 2015-16 시즌 네덜란드 에레디비시에서 34경기 27골로 리그 득점왕에 올랐다. 토트넘은 얀센이 더 성장할 수 있을 거라 믿고 그를 품었다. 결과는 대실패였다. 얀센은 2016-17 시즌 EPL에서 27경기 2골 2도움에 그치는 부진 끝에 한 시즌 만에 전력의 자원으로 전락했다. 토트넘에서 성공하지 못한 그는 멕시코 리그 CF 몬테레이를 거쳐 현재는 벨기에 리그 로얄 앤트워프에서 뛰고 있다. 선수의 성장 가능성,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는 나이나 가성비뿐만 아니라 모든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토트넘이 가진 스카우팅 능력을 총동원해서 능력 있는 공격수를 영입해야 포스트 케인 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 4. 메시 2년 만에 충격 고백. 사실 PSG 가기 싫었어. 미국 생활엔 대만족, 신께 감사한다. 유럽 무대를 떠나 미국에서 행복 축구를 하고 있는 리오넬 메시, 36인터 마이애미. 분명 스페인에서 프랑스로 옮길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 AP통신은 18일, 한국 시간, 메시는 파리로 가는 건 계획하지도 원하지도 않았다. 바르셀로나를 떠나고 싶지 않았다면서 지금은 정반대다. 신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메시는 이날 미국 플로리다주 포트로더데일에서 MLS 이적 후 첫 기자회견에 나섰다. 현재 2023 미국 프로축구 메이저리그 사커 MLS 리그스컵에 참가 중인 메시는 대회 6경기에서 무려 9골을 넣으며 팀을 결승으로 이끌었다.
마이애미는 오는 20일 동부 컨퍼런스 4위팀 내슈빌 SC, 미국과 우승컵을 놓고 결승에서 맞붙는다. 미국에 도착한 순간부터 인상적인 환영을 받았다. 고 말한 메시는 오늘 난 나의 결정에 매우 만족한다. 며 미국행을 선택한 것에 대해 스스로 칭찬했다. 덥고 습한 플로리다의 기후에 적응 중이라는 그는 지난 2년 동안 바르셀로나에서 파리 생제르맹, PSG로 이적한 것에 비하면 예상보다 쉬운 일이다고 밝혔다. 축구의 신, 메시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었다. 그는 20년 넘게 뛰었던 유럽 무대를 떠나 올 여름 새 출발에 나섰다. 지난 7월 중순 메시는 MLS 마이애미 입단을 공식 확정했다. 2025년까지 2년 계약을 체결한 그는 연봉 6천만 달러, 약 804억 원을 받으며 뛴다. 메시는 2000년 바르셀로나, 스페인과 유스 계약을 맺은 후 2004년 17세의 나이에 1군 무대에 데뷔했다. 17년 동안 뛰면서 그는 778경기에서 672골 305도움을 기록하는 대활약을 펼쳤다. 영원할 것만 같던 바르셀로나와 메시의 동행은 2021년 구단 보드진의 잘못된 운영으로 인해 마감됐다. 무려 21년 동안이나 몸담았던 바르셀로나를 떠난 메시는 프랑스 PSG로 전격 이적했다. 그는 2시즌 동안 31골을 넣는 등 뛰어난 활약으로 소속팀 PSG를 프랑스 리그 1, 2년 연속 우승, 2021-22, 2022에서 23시즌으로 이끌었다. 그러나 이 기간 PSG는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정상을 차지하는 데 실패했다. 여기에 메시는 지난 5월 초 팀 훈련에 참석하지 않고 사우디아라비아로 출국해 논란이 됐다. 메시는 결국 PSG 동료들에게 사과하고 싶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팬들은 구단 사무실 앞에서 메시를 비난하는 시위까지 열었다. 이에 명예가 실추된 메시와 PSG 위 결별은 확정적이었고 향후 행선지가 관심이 올랐다. 당초 메시의 선택지는 다소 적은 돈을 받고 친정팀 바르셀로나 컴백을 통해 유럽 무대에 남는 것과 연봉 5억 2200만 파운드의 거액을 받고 사우디아라비아 알힐랄로 이적하는 것 두 가지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메시의 선택은 미국이었고 지난 6월 초 데이비드 베컴이 구단주로 있는 마이애미 이적을 확정했다. 마이애미는 과거 바르셀로나와 아르헨티나 대표팀에서 메시와 함께한 헤라르도 마르티노 감독을 선임했고 역시 바르셀로나 동료였던 세르히오 부스케츠도 데려왔다. 메시는 바르셀로나로 돌아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 바르셀로나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뻤지만 2021년에 있었던 일을 다시는 반복하고 싶지 않았다며 프리메라 리가로 돌아가기 위해선 여전히 풀어야 할 일이 많았다. 내가 이적한다면 바르셀로나가 다른 선수들을 팔거나 연봉을 낮춰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하지만 나는 이런 일을 겪고 싶지 않았다고 고백했다. 우여곡절 끝에 마이애미로 간 메시는 연일 맹활약을 펼치고 있다. 리그 22경기에 서단 5승에 그치면서 골득실 -14를 기록했던 마이애미는 메시가 뛰고 있는 리그스컵에서는 6경기에서 5승을 거뒀고 골득실도 +14로 대반전을 이뤄냈다. 메시의 활약이 1등 공신이었음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메시는 대회가 시작된 이후 팀에 새로운 코칭 스태프와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걸 알았다며 새로 합류한 팀원 덕분에 좋은 결과를 냈다. 목표를 달성할 준비가 됐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